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PD입니다. 홍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 기자입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네, 오늘은 요즘 그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그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죠? 네,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중국 부동산이 참 그동안 중국에 많은 부유한 부를 가져다 줬잖아요. 그렇죠. 중국 부동산 가격이 어떤가요?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소위 말하는 일선 도시는 대체로 보면은 평균 가격이 서울의 평균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남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 중국의 1인당 GDP에 비하면 중국의 집값은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또 일부는 강남보다 비싼 데도 네, 있죠. 정말 예. 진짜 베이징에도 보면은 뭐 고급 100억대 주택가는, 넘어가는 100억대 네. 넘어가는 것도 워낙 많고 왕징 지역만 해도 사실 매매가가 한 20억은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여기는 왕직만 하더니 20억이 넘어가고, 이른바 뚜뚱이라죠, 뚜뚱. 큰 그냥 막 타운하우스 같은 건 100억도 해, 100억. 네. 한국도 뭐 500, 100억짜리가 있다 그래요. 아,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 따지면 1000억짜리도 있어요. 맞아요. 1000억짜리.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스허이엔 이런 데 가면 그렇죠. 1000억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서울의 집값보다는 조금 대도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무튼 이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이걸 좀 그렇죠. 잡아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2020년도에 부동산 정책을 꺼냈는데 그때 이제 뭐 자금줄을 묶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렇죠. 이제 부도가 났어요. 가장 유명한 게 뭐 헝다 사태. 그렇죠. 네. 헝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디폴트가- 총 부채가 네. 디폴트가 났는데 거의 뭐 2조 원이죠, 2조 원.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400조. 대한민국의 예산은, 1년 예산의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치는 지금, 사실상 디폴트예요. 네, 디폴트는 이미 음.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줄줄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어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미 계약을 그렇죠. 한 사람들이 그렇지. 공사도 진행 안 되는데 내가 왜 계속 돈을 내야 되냐. 나 돈 더 이상 못 내겠다. 상환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말로 팅따이. 팅따이.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의 네. 서브프라임 몰이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그래요. 지금 전국에 짓다만 이른바 네. 런웨이 로우. 나 돈 못 내겠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런웨이 로우라는 게 이제 1년 이상 완공을 못한 아파트는 런웨이 로우라 그러는데 거기다 또 꾀이청이라고 또 있어요. 꾀이청. 이미 다 지었는데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이 안 돌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위기가 시작됐는데 결국은 팅따이가 지금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네, 부동산 제가, 가격이 굉장히 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11개월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집값 있고. 떨어지는데 자꾸 누가 또 집을 살려고 네, 안 하겠어요. 사지. 이런 네. 상황에서 또 집은 안 지어지고 개발업자들은 또 이제 돈이 없어지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네. 지어진 집은 또 네. 입주가 안 되고. 여기는 빈집이 대부분, 1억채.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중도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 중도금 일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아요. 그냥 자기 개인 돈을 내는데요. 이제 중간 정도에 가서 이제 은행에 은행 융자를 많이 융자를 받죠. 해서 내요. 예. 원래 입주 예정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 예정 기한이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하다 보니까 더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은행 돈을 쓰는데 한국하고는 달리요. 한국은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원금 상황까지 상황. 해서 뭐 맞아요. 20년, 맞아요. 25년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입주도 늦어지니까 구태여 내가 왜 그 돈을 은행 그쵸. 돈을 갚아야 맞아요. 되냐. 그것도 상당히 맞아요.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죠. 예. 어떻게 중국에서 집은 좀 사보셨나요? 오래 예, 계셨는데. 경험은 있죠. 경험은 있는데 뭐 몇 예. 채? 아니 뭐 몇 채는 뭐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뭐. 똑똑한 거 한 채면 되지. 예. 홍 하여튼 기자님은 저도 한 채 사봤어요. 어. 근데 조금 이득 보고 바로 팔았습니다. 와, 왜 파셨나요? 안 팔았으면 지금 좀 그러니까 따블로 돼 있겠죠. 지금 뭐 여기 안 계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 예. 유튜브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네.
주변에 보면은 뭐 몇 채 이렇게 샀다가 네. 한 2배 오르니까 다 아, 파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사업 자금하는 분 뭐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있는데 그냥 뒀으면 한 10배는 올랐어요. 그렇지.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아예 그냥 묵히고 있던 사람들은 10배가 뭐예요? 한 20배 오른 데도 있어, 20배. 중국은 또 가장 좋은 게 세금이 없잖아요. 네. 할 때. 세금도 맞아요. 없지. 5년 이상 보유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금이 많이 세금이니까 없어요, 여기는. 그게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너무 집값이 많이 맞습니다. 올랐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1인당 GDP로 보면 사실 한국의 집값이 한 3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한 7, 8배 되는 것 같고, 물론 홍콩보다는 여기가 좀 싸요. 그쵸. 홍콩은 홍콩은 와, 어마어마하니까. 어떻게 홍콩, 생각할 수 없죠, 싱가폴. 뭐. 예, 거기 그게 그래서 워낙 좀- 땅이 적으니까 네. 거기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 친구가 와서는 네. 북경 그 집값을 보더니 너무 싸다? 예, 아직도 싸다. 너무 싸지, 아직도 싸지. 싸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서울 집값도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뭐 홍콩이나 뭐 그거는 베이징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게임이 오히려 게임이 예, 아니죠, 좀 게임. 또 서울 시설 살만하다. 훨씬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중국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네, 네, 부동산 그렇죠. 사고 하는 게 아직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국 집값을 보면은 저희 여기 뭐 네. 월세 이런 거 생각해도 월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월세 제도가 좀 네, 없고 뭐 없지만은. 전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니, 좀 한국도 그렇긴 이제 한데. 일부 전세 받고 네. 또 일부 월세 받고 네. 뭐 이런 전월세,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렇지, 이제 그 대부분 그렇게 가죠. 네. 여기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그 원룸에서 많이 살아왔죠. 한국에 있을 네, 때. 네. 제가 별명이 반지하의 제왕이에요.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그래서 제가 집을 자주 나오시거든요. 제가 집을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살아봤는데 반지하에 반지하의 제왕이에요. 그 중에 이제 고시원은 지금 월 한 30만 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화장실도 있고 한 거는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그 정도면 한 100만 원 이상해요. 그쵸. 네. 중국은 원룸 아주 100만 원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100만 아주 원까지는 안 아주 그러네. 뭐 5천 원 이상 그쵸, 하니까. 5천 원 이상 그러네. 하니까 아주 네. 시설이 안 좋은 그렇죠. 곳이면은 좀 저렴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호주, 뭐 호주 허주를 이런 게 많이 있죠. 하죠. 허주. 네. 네, 부동산 산업이 그동안은 정말 대마불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헝따가 그렇게 되고 계속 디폴트가 나고 팅 따게 되고 있으면서 네. 이제 지금 경제 성장에도 지금 어떻게 영향- 무너졌어요. 영향이 있는데 지금 중국 그 GDP에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한 30% 정도 3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최대? 그거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건설까지 다 합치면 훨씬 그렇겠죠. 더 많은 네, 영향을 네, 미치고 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 경제가 지금 우리 2분기에 0.4% 4% 거의 성장밖에 안 했는데 성장을 지속시키려면 부동산을 독려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겠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처럼 다시 뭐 자금을 또 풀어주고 그거는 곤란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진짜 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또 그걸 인정하는 인정하는 거죠. 꼴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중국 이제 정부도 그렇게 이 쉽게 상황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뭐 건드릴 필요도 없고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신 기자는 이제 기사 쓴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4% 이하 올해 네. 또는 뭐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은 2% 3%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 % 성장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고 의미가 이게 없죠. 얼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빨리 해결되면은 뭐 다행인데 이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은 올해 뭐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 내년에도 뭐 후내년까지 이렇게 힘들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이게 네. 중국 내에서도 이게 사람이 이제 거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빨리 하루빨리 이게 이 해결이 문제를 돼야 될 것 해결을 같아요.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쉬워 보여도 네. 어려운 정책이에요. 맞아요.